결국 일이 커지고야 말았습니다. 윤석열은 조국에 이어 이재명까지 잃을 거 없는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잃을 게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를 징역으로 몰고 가더니 결국 일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윤석열 탄핵을 공식적으로 암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결의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때로는 많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끝까지 올바른 목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군주민수를 연이어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자신의 SNS에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배경의 군주민수를 적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숨 걸고 이 사진을 공개했을 건데요. 별다른 부연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결의가 느껴지는 것인데요. 군주민수는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아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거꾸로 엎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던 2016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 전국적인 촛불 집회가 벌어졌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자성어를 거론했습니다. 고 의원은 진행자의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과 관련한 질문에 미심을 물에 비유하며 대통령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마음들이 넘쳐나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물이 찰랑찰랑한 수위까지 가서 위험하다는 경고를 하고 나는데 지금은 물이 넘쳐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간 것 같다고 했고요. 임금은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엎을 수도 있는 게 물인데 지금은 국민들이 영능복주의 마음을 품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준비 의원연대를 구성하고 지도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비 내각 준비도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도 다급했는지 공식 입장을 통해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풍이 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은 24일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 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운을 댄 만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인 그는 지난 19일 99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일 포기 및 두 국가로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고요.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반헌법적 태도로 국민들을 대한다고는 생각을 못하나 봅니다. 이어 북한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냐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자유통일에 다가가기 위해 한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 하면서 정작 외교성과는 없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해 체코를 방문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야권의 의혹 제기를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비판하는 쪽을 탓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느냐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느냐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적 사업들이 손해입니다. 해외 순방만 갔다 하면 수십억씩 태우고 오는데 그게 적자가 아니면 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23일 체코 현지 언론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내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표현이 삭제 조치된 것을 다시 한번 내신해서 삭제됐다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영부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혐오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외신 보도를 굳이 내신해서 보도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체코 예간 타블로이드 블레스크는 탈세와 논문 표절 도이치 모터스주가 조작 사건 등 김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담은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김 여사를 가리켜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추후에 삭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이 정부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로되고 이후 정권이 교체되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수천 페이지의 백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블랙리스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하죠. 블랙리스트는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존재했고 지금도 더 강렬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도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실제 사건화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 비가시적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문화예술의 장에 내면화하기도 합니다. 노골적이고 공공연한 검열이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의 시대는 종결되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블랙리스트는 언제나 이미 영원하고 블랙리스트 작동 주체들은 다시 유령처럼 귀환하고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정부에서도 논란이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모도한 정치 권력 뻔뻔한 행정 관료들은 블랙리스트의 재단 위에 다시 등장하고 반블랙리스트 문화 행동의 바리케이드를 조롱하듯 하고 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정권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풍자하면 당장 정치 권력이 행정 관료를 엄호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지원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미리 가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해당 지원기관의 예산 자체를 미리 삭감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차 풍자 만화를 공모전에서 당선시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4년 예산이 56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참석하였던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가담한 작가인 오정희 홍보대사를 비판하는 예술인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를 주최한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지원하될 권력을 비판하면 배제하겠다는 기존의 블랙리스트 작동 방식은 애초에 배제할 필요도 없게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선제적 블랙리스트화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애초에 작동시킬 권력의 블랙리스트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선출된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은 4년에서 5년 선거를 통해 권력 행사의 여부를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정치적 권력 집단은 그래서 자신에게 표가 될지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고수 정치 권력 집단은 예술인이 대체로 진보적이어서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위임받은 정치 권력이 블랙리스트를 반복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들의 가정 혹은 가설이 타당하고 정의롭다고 믿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는 한마디로 나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담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60년 넘게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사람이 머물렀던 사회가 그만큼 썩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너무 막무가내며 무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과는 결이 안 맞기 때문에 탄핵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올바른 우리 사회를 위해 뉴스앤드토크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